가까운 사람일수록 집안에서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조금 과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분명 필요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말이 통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따뜻한 목소리가 집안에 머무는 것,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 찾아오면 문을 먼저 열어줍니다. 며칠 묵어가라 하고 방도 내어주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울리는 집을 보며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따뜻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갑자기 피곤이 밀려오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지? 혹시 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의 발걸음이 들리고 식탁의 자리도 조금씩 달라져 있고 TV 리모컨을 잡아도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잠은 깊지 않고 몸은 이유 없이 더 무겁습니다. 내가 쉬어야 할 집이 오히려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순간, 만약 지금 이 장면들이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현실과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흐름 자체가 노년에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지만 누구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부분들. 사람이 머무는 순간 내 몸과 생활 리듬이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 내 집인데도 주도권이 흔들리고 관계까지 틀어지는 이유. 작은 지출, 작은 불편이 쌓여 결국 내 존엄과 평화가 흔들리는 이유.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으시고 싶다면 지혜담 채널을 조용히 구독해 두세요. 언제든 필요한 순간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겁니다. 부담스러운 요청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더 깊게 이해하는 다음 장을 열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들이는 일은 참 따뜻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조금 다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건강, 감정, 관계, 경제. 네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할까가 아니라 내 공간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생정으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노년에는 더 큰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여러분 자신을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따뜻함이 부담으로 바뀌고 기쁨이 스트레스가 되고 집이 쉼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년의 집을 함부로 열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고갈. 타인이 머무르는 순간 대화, 식사, 생활 리듬이 동시에 무너지며 몸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두 번째는 주도권 상실. 내가 주인인 집에서 내가 손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균열. 가까운 사람이
오래 머무르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부담. 노년의 지출은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지고 이 불안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은 공간의 상실. 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닌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나의 존엄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불안만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준을 세워드릴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노년에 가까운 사람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에너지 고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아껴 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은 거동도 되고 말도 잘하고 밥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며칠 손님이 머문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집에 머무르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 심지어는 시선과 발걸음 하나까지 내 삶의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손님 한 번 맞는 일이 하루 피곤함 정도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피곤함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의 피로는 또 그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님이 떠난 뒤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괜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식사량도 줄고 온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쑤시는 날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내 공간에 들어온 타인의 존재가 나도 모르게 내 에너지를 대량으로 빼앗아 간 결과입니다. 노년의 체력은 충전이 빠르지 않습니다. 기름을 채우면 금방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조금 움직여도 금방 연료가 떨어지는 오래된 엔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인이 집에 머무는 순간 이 쉬는 기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혼자 일어날 때는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앉아서 허리를 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내 몸의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괜히 서둘러 씻으려고 하고 상대가 깰까봐 조심하거나 먼저 식사를 준비하려고 일찍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체력 소모인지 노년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또 대화 역시 에너지를 매우 많이 씁니다. 우리는 말을 나누는 것이 정서적 교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노년에게는 뇌를 쓰고 기억을 꺼내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대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있을 때는 낮잠이 잘 오지 않고 밤잠도 얕아지고 식사 후 피곤함이 배로 늘고 몸의 힘이 더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 정도도 힘들어?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들이게 되고 몸은 점점 축나고 정서도 가라앉고 면역력이 무너져 감기나 통증, 소화불량 같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활 리듬이 흔들리는 것만으로 혈압이 요동치고 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집 안에 누가 머무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혜다. 노년에게 이 말은 몸을 지키는 일, 에너지를 지키는 일, 즉 불필요한 소모를 막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외로움을 달래려 사람을 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그로 인해 더 큰 공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떠나고 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고 몸은 더 피곤하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채우기 위한 만남보다 지키기 위한 고요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조용함이 사실은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을 단호하게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도권 상실. 즉, 내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되는 역전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되돌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면 공간의 질서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사람의 리듬, 그 사람의 습관이 내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 처음에는 내가 눈치조차 못 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래 오전 9시에 천천히 일어나던 사람이라면 누군가 집에 머무는 순간 그 시간은 예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상대가 먼저 일어나 부엌을 오가고 있으면 괜히 서둘러 일어나게 되고 내 속도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리듬을 따라가게 됩니다. 냉장고는 원래 내 마음대로 여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편하게 여러 음식을 꺼내 먹는 순간 그 냉장고는 더 이상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보던 채널이 있는데 상대가 이 프로그램 재미있대 하고 틀어버리면 나는 말 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선택권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집에 머무는 경우 이 주도권의 이동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아버지, 이건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의 사용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툭 던져지는 한마디. 이렇게 사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이건 좀 버리셔야겠네. 아,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이 말들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집의 질서를 장악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머니, 물건 좀 정리해 주세요. 아버지, 그 시간에 주무시면 생활 리듬이 깨져요. 엄마, 이건 제가 쓰니까 제자리에 놔두세요. 이런 말 앞에 서서
우리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더 그렇습니다. 서운한 티를 내기도 어렵고, 싫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첫 장면입니다. 집은 내 삶의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자리를 잃으면 극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잃는 순간 생활 리듬은 흐트러지고 내 감정은 위축되고 내 선택은 작아지고 상대는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저 편하게 행동한 것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중심을 뺏기는 큰 충격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한 달 머물다 가고 난 뒤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어. 다시 적응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잠시 지내다 갔는데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쉬는 공간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집은 누가 잠깐 드나드는 곳은 괜찮지만 머무는 순간 공간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삶의 질서는 작은 습관에서 무너진다 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집에서는 이 말이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내가 의자를 어디에 둘지, 물을 언제 끓일지, 뉴스를 몇 시에 볼지, 샤워를 어떤 순서로 할지,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들어오면 이 기둥 하나하나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줄도 모른 채 천천히 조용히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잃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관계의 충돌입니다. 말로 다투지 않더라도 서운함이 쌓이고 감정이 굳어지고 상대는 더 당연하게 행동하고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악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 함께 있으면 상처가 더 크게 남습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춥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추워서 다시 다가가는 상황. 우리는 평생 이 거리를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이 조절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체력이 부족해지고 오래된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물면 서로의 가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처음 며칠은 친절하고 조심스럽던 말투가 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생활 패턴의 차이가 드러나고 가벼운 말 한마디가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에 며칠 머물러 본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아버지, 이건 좀 바꾸셔야죠. 그건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상처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콕 찔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나 친척이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서운함을 경험합니다.
식사 준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않거나, 청소를 해놓았는데도 별말이 없거나, 나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거나, 말로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저럴까? 나를 너무 편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자랍니다. 가까운 사이라 오히려 이런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을 꺼내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그냥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삼킨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듯 튀어나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누구보다 아끼던 동생이 한 달 머물다 갔는데 그 뒤로는 연락을 거의 안 하게 됐어요. 작은 일들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서운함이 너무 커져 버렸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 평생 몰랐던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는 적당한 경계가 있을 때 건강하다는 사실. 경계 없이 들이기 시작하면 친밀함이 아니라 부담이 생기고 존중이 아니라 당연함이 생기며 배려가 아니라 간섭으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집안의 화기애애를 지키라 고 강조했습니다. 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여유가 젊을 때보다 줄어들고 작은 말 한마디도 깊이 남고 몸과 마음의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도, 아무리 의지하는 가족이라도 집 안에서의 동거는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 시험대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집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밖에서 생긴 갈등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집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감정이 가장 민감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받은 상처는 편한 추억이 아니라 불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번 굳어지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이 있기가 아니라 잘 지내기입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오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머물다 가는 손님인데 전기 좀 더 쓰고 밥 한두 끼 더 먹는 게 뭐 대수냐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경제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와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고정 수입이 뚜렷하지 않은 시기, 지출의 작은 변화가 전체 균형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평소 혼자 식사할 때는 간단한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하고 밥도 한 냄비 지어 며칠 나눠 먹으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머물면 식재료를 더 사야 하고 고기나 과일 같은 가격대가 있는 식품도 자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장바구니 값이 예전보다 확연히 늘어납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 횟수가 늘고 세탁이 잦아지고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에 TV, 선풍기, 에어컨, 난방까지 더해지면 생활비는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노년의 경제에서는 이 눈에 띄는 변화가 곧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 몸의 컨디션도 마음의 안정도 흔들립니다. 특히나 연금 외에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은 하루하루 지출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다음 달엔 더 모자라지는 않을까?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쩌나? 이 나이에 돈 걱정하게 될 줄이야. 이런 걱정은 몸의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머물러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엄마, 식재료는 제가 사올게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흐지부지 되고 생활비 대부분을 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녀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제게 물려줄 돈 아니에요. 이 집도 결국 제 몫이니까 제가 좀 써도 되죠.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매우 깊은 상처가 됩니다. 경제적 주도권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가 오래 머물면 생활비 분담 기준조차 애매해집니다.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어. 어색한 마음을 감추고 그냥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걸 다 내고 있지? 이 서운함이 쌓입니다. 이 서운함이 문제인 이유는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 남아 관계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삶의 다른 영역도 함께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식비가 늘어나면 건강식 대신 저렴한 식품을 찾게 되고, 전기세가 부담되면 난방을 줄여 몸이 더 차가워지고, 소비를 줄이려다 보니 사회적 관계까지 줄어듭니다. 결국 돈 때문에 건강관계 정서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일들이 노년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정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됩니다. 누군가 내 공간에서 소비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침범받고 있다는 감정을 만듭니다. 자존감도 흔들리고 내가 내 돈을 내는 게 맞는지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노년의 경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누군가를 들였는데 그 사람이 머무르는 동안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생기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은 타인을 들인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입니다. 처음에는 얇은 그림자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짙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다산 정약용은 작은 틈을 막지 않으면 큰 물이 새어들어 집을 무너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바로 이 작은 틈과 같습니다. 처음엔 부담이 아닌 것 같아도 막지 않으면 노후의 평화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5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하고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는 문제. 바로 공간의 상실. 즉, 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평생의 기억이 쌓여 있고 내가 나답게 머물 수 있는 마지막 성소입니다. 밖에서는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면 집 안에서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누군가에 의해 흔들리면 정체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집 안에 타인이 오래 머무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구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고 상대의 물건이 집안 곳곳에 놓이고 부엌의 사용 방식이 바뀌고 화장실의 습관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창문 여닫는 시간까지 변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일수록 집이 내 몸의 연장선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쓰는 공동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열흘, 보름이 지나면 생활의 중심축이 바뀌고 한 달, 2달이 되면 내가 내 집에서 어깨를 펴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왜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쉬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더 피곤해졌어요.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존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의 존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리듬대로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고, 내 방식대로 생활하는 이 작은 선택권들이 모여 존엄을 만듭니다. 하지만 타인이 집 안에 오래 머무르면 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존엄이 조금씩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적 행정적 위험성입니다.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머문 사람을 쉽게 내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 집에 잠시 머물던 자녀가 생활을 아예 그곳으로 옮기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길어집니다.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가 거주 사실을 우기면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척이나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잠시 재워달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자리를 비키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이때 나가라는 말은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거절의 어려움 때문에 내 공간을 잃고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집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집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 되어버리면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무너집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오히려 불안해지고 집 밖으로 도피하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재앙을 부른다. 노년의 집 문제는 바로 이 경고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집은 누군가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공간을 보호하는 일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5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고갈, 주도권 상실, 관계 악화, 경제적 부담, 그리고 공간의 상실까지.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한 줄기처럼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일은 단순히 문을 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질서를 들여다보는 창이 바뀌는 일이고 내 일상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관계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문제는 경계 없는 친밀함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함은 필요하지만 고요함도 지켜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 손님을 재우지 않는 원칙을 세운다. 잠은 에너지와 감정의 뿌리입니다. 누군가와 잠을 공유하는 순간 생활의 리듬은 가장 빠르게 흔들립니다. 방문은 좋지만 숙박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잠자리만큼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이 한마디는 결코 무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모임 장소를 집 밖으로 옮긴다. 집에서 만나는 순간 집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페, 식당, 공원에서 만나면 관계는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편안해집니다. 특히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노년에는 집 밖의 거리감이 관계 유지에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 거절은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절은 내 건강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지나친 방문, 길어진 체류, 부담스러운 부탁이 있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해져서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이번에는 내가 집을 정리해야 해서 쉬는 게 더 좋겠어. 이 문장은 거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머물게 해야 한다면 기간을 명확히 말한다. 사람은 기간이 정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기한이 없을 때 오해와 불편이 쌓입니다. 사흘 정도는 괜찮아. 일주일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내가 힘들어. 이렇게 기간을 명확히 알려주면 관계도 감정도 생활 리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 분담 원칙을 미리 정한다. 경제 문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더 투명해야 합니다. 식비는 각자 부담하자. 사용한 것만큼 나누는 게 좋겠어. 분담을 말한다고 했어. 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체면과 관계를 지키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집은 나의 성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노년의 삶에서 집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 공간이 흔들리면 체력도 관계도 정서도 모두 흔들립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혼자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애틋하게, 익숙한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워하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거리감을 지키라는 깊은 뜻입니다. 노년에는 이 말이 더욱 진리가 됩니다. 거리가 있어야 사랑이 오래가고, 경계가 있어야 평화가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특권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자유입니다. 집은 그 자유의 중심입니다. 그 집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온함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고요, 안정된 생활, 흔들리지 않는 존엄. 노년에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혜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삶을 지키는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조언과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혜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